네,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한국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초에 한 4개월 전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글쎄요, 그 이후에도 계속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지금 흐름이다, 그러니까 흐름으로 봐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좀 질문을 주셨었는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기술적으로만 볼게요. 뭐 뻔한 뭐 정권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단 빼고, 그냥 있는 그대로 차트의 흐름과 수급에 대한 흐름만,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예,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에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 기업에 대한 부정적으로, 적용이 돼서 이 흐름이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도저히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는 전혀 없느냐. 그러니까 방법이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글쎄요, 그것에 있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죠. 일단은 그렇게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 100%를 가지고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수급이 붙고 이런 자리에서 돌파가 나오고 돌파 이후에 다시 밀리더라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이런 흐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이 말 그대로 차트와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말씀드려 볼 건데요. 그 질문 주신 게 그거예요. 다른 분들은 매수해야 된다. 최저점에 대한 기회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작년부터 얘기 들었어요. 그런 질문들을. 그래서 25,000원, 특히 뭐 3만 원 초반부터 2만 원 후반대의 그 가격에서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죠. 이게 그 위치는 기술적으로 보면 분명히 저점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 저점은 그냥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하고 깨지면 다시 잡고, 확인하면 깨지면 다시 잡고. 그러니까 저점에 대한 부분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가장 어려운 매수 타이밍이고 그런 저점을 잡는 거에 있어서도 방법이 다 있다. 예,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예, 지금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아, 지금 이 한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저점에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계속 저점을 깨고 있기 때문에 상승 한번 하면 자, 수익률이 클 것이다. 뭐 이러한 내용이 아마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상에서 보면 자,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연도수를 물론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자, 많이 밀면 자, 이런 파동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일단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상승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쭉, 자, 여기 2014년도에서 2007년도 대략 3, 4년, 그죠? 2012년도부터 자, 16년, 그죠? 3, 4년.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 다 예, 생각하시는 대로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쪽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예, 말 그대로 예, 좀 예,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좀 적용이 되긴 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본다라고 하면 자, 월봉상에서는 계속 지금 반등이 나오다가 밀리고 반등이 나오다 예,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냐면 자, 제가 한번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생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까지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이 보여지지 않고 있지만 여기에서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저항이 생기죠. 이게 다 구간이 있어요. 자, 여기가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있고요. 여기가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있고 여기가 저항이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난 차트를 가지고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 이 구간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돌파도 돌파하지만 계속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싹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어, 자, 보겠습니다. 지금은 여기에 대한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지지가 됐었던 부분이 확인이 되죠. 그리고 밀리니까 저항이 생기고 또 밀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예전과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전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자, 기술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 자, 그게 나오지 않으면 밀리고 반등이 나와도 어떻게 다음에 대한 저항이 생긴다. 최근에 있어서도 보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위치에서 반등이 나와줬지만 그 지지해줬던 그 위쪽 상단에 대한 저항이 정확하게 저항받고 빠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전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러니까 이전에 자, 작년부터 이번 연도 들어오는 이 시점, 여기는 기술적 반등 자체가 아니라 그냥 횡보 구간이었어요. 횡보를 하지만 이 횡보 구간에서 어떻게 이 안에가 자, 여기가 지금 지지와 저항이 동시에 끼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누르는 힘과 받쳐주는 힘이 동일하게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어줬다. 대략 7, 8개월 동안 장기간 동안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네,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슈가 있었던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더라도 누르는 힘이 그냥 강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눌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주식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역시 이 주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뭐 이제 차트나 이제 그런 기술적인 내용이 아니라 어떠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다. 예,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것도 맞는 내용이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밀리지 말아야 할 자리가 밀리면 예,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리고 올라가야 하지만 올라가야지 못하는 그 위치에서 어떻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밀리는 거다. 그렇게 확인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18,500원 근처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지지는 해야 된다. 여기가 밀리면 제가 여태까지 지금 길게 설명드렸던 박스권 횡보, 기술적 반등 이 모든 것들이 자 그대로 설명되는 거예요. 한번 기술적 반등 눌리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가 깨지는 것처럼 다시 밑에 자리가 잡힌다. 이게 그래서 저점 잡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흐름이. 그러면 저점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저점을 잡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점을 잡았을 때 그 자리와 저점을 잡았을 때에 하락했을 때 그때 언제 손절을 쳐야 되는지를 먼저 확실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제 생각인데 이 자리 개인들 엄청 샀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데 반등 나올 것 같고 반등 나올 것 같고 물타기 반등 나와서 이렇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예요. 그렇지만 벌써 여기에서 엄청나게 벌써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대응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중장기 매매라고 해서 무조건 홀딩이 정답이 절대 아닙니다. 대응이라는 게 괜히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못 올라갈 것 같으면 잘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중장기라고 해서 무조건 홀딩이 아니에요. 중장기도 방법이 있어요. 밀리면 잘라서 다음 자리, 밀리면 다음 자리. 이런 식으로 손절 5번, 10번을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것보단 낫다. 예, 그런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명히 저점 구간은 맞습니다만 밀리면 또 이런 하락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4월 달에 지금 여기 라인이 삭제가 됐는데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여기일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자리가 한전이 돌파가 나와야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4월 달에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4월이고 그 전에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은 아마 강조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를 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근처도 못 갔지만 저항이 생기고 빠지는 부분, 그렇죠? 그러면 또 자리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지금 여기에서도 또 나타나는 게 지금 여기에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이게 패턴이 같기 때문에 똑같이 봐야 돼요. 지금 23,000원과 25,000원 이 부분에서도 엄청난 저항이 있다. 여기를 돌파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도 월봉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18,500원, 300원 빠지게 되면 결국은 뭐냐? 또 이 자리가 저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해야지 무조건 매수하실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이 가장 좋은 자리는 만약에 지금이다라고 하면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매수 그리고 빠지면 어느 자리에서 손절 그리고 올라설 때에 반드시 이 자리 돌파가 나와야 된다. 돌파가 나오지 않고 다시 저항받는 이 전과의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하면 당연히 빼야 되겠죠. 현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항을 받으면. 그리고 언제 또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다시 지지를 받고 올린다라고 하면 이때는 어떻게 자리를 다시 잡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준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국전 이 한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저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 그리고 매매에 대한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 일봉상에서 한번 흐름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봉상에서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터지고 있죠.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지금 빼고 있다. 이건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한전에 대한 지금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단기적으로 이 자리는 돌파가 나와야 됩니다. 이 자리. 이 자리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 하락했을 때 상승했을 때의 이 모습 있죠. 여기에서도 이미 좀 보여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돌파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강한 저항 자리가 생기는 부분이 어디냐? 제가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 음봉 있죠. 이 음봉과 양봉이 있었던 이 자리. 여기가 여기 좀 우연찮게 뭐 나중에는 200선이 빠지겠죠. 네, 저는 200선을 보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나중에 빠지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 여기가 돌파가 나와야 되고 돌파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라인 때는 그렇게 쉽게 뚫리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어떤 이슈, OCI 같은 그런 내용이 나와서 좀 정반대의 지금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OCI랑 이거랑 그러니까 그러한 이슈가 있는 것처럼 엄청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면 상당히 시간도 걸릴 것이고 시간도 걸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승에 대한 단계별,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고 빠지고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우상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과연 그 우상향을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 지금은 어렵다. 지금 어렵고 다만 이 자리를 올라와서 안착을 해주면서 120선이 만나는 그 위치. 그러니까 지금 120선이 우에 있기 때문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위치, 이 캔들을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에는 이 자리가 어떻게 올라와서 안착을 하는 모습이 나와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주봉상에서 나왔던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 저항 생기는지 박스권에서 움직이는지 이런 모습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수급이 제대로 붙고 상승하는 모습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야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한전에 대한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거는 글쎄요. 그 내용을 뭐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지만 주가의 흐름을 예상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분명히 어느 내용, 어느 정도의 미래를 어느 정도 예상하는 그 큰 자금들, 그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은 분명히 체크가 될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 자금이 들어올 때, 예, 들어오는 모습, 저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 들어오지 않을까, 예,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서 바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언젠가 또 작업을 하겠죠. 그 작업하는 것, 그게 바로 위치를 만들어줘야 된다. 절대 빼면서 올리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리를 잡는 그 시점을 한번 보고 그때 다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